안녕하세요. 예, 이 자리에 오늘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성함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제 이름은 강철환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증인이 요독 강제 수용소에서 경험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제가 이제 9살 때 77년도 8월 달에 저희 조부께서 이제 평양시 상업관리소 부소장을 하던 도중에 갑자기 이제 국가보위성에 연행이 돼서 3개월째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3개월 이후에 이제 국가보위성 그 전재건 과장이라는 사람이 이제 팀을 이끌고 저희 집에 무단 침입을 해서 저희 가족을 협박을 했고, 그리고 이제 저희 할아버지가 이제 조국과 민족 앞에 뭐 민족 반역죄를 지었다고 주장을 하면서 재산을 전부 다 몰수하고 현재 쓰고 있는 물건만 이제 그 국가보위성 풍차라고 합니다. 그 풍차에 저희 가족을 실어서 새벽에 5시경에 이제 함경남도 요독군에 위치한 강제 수용소로 이제 압송이 됐습니다. 저희 친어머니는 이제 그 강제 이혼당하고 이제 빠졌고요. 결혼하지 않은 막내 삼촌이 이제 검덕광산이라고 하는 거기에 3대 혁명 소조로 파견돼 있는 도중에 거기서 이제 압송돼서 요독으로 왔고, 저희 할아버지와 함께 거주했던 저희 아버지 장남, 저희 가족이 이제 할머니와 저희 여동생 이렇게 해서 5명이 이제 요독 수용소로 이제 수감되게 됐습니다. 네, 사람들이 요독 강제 수용소에 보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뭐 다양한 죄목에 의해서 이제 뭐 수용소에 오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제일교포로서 뭐 저희 할아버지가 어떤 죄를 지었다고 저희한테 뭐 그냥 상징적인 죄만 통보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저희가 추정하는 건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일본에 있을 때 일본 교토지부 청년 간부들이 이제 김일성이 임명했던 한덕수라는 하는 그 의장을 이제 반대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책임을 물어서 조청년 그 핵심 간부들을 북한으로 보낸 이후에 전부 다 숙청했다는 이제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할아버지를 포함해서 할머니를 포함해서 조청년 교토지부 수십 명의 최고위직 간부들이 전부 다 요독수용소에 끌려왔기 때문입니다. 2번째 죄로 추정되는 것은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일본에서 사업가였기 때문에 북한의 계획 경제에 대한 이런 그 상당히 그 낙후한 또 무책임한 이런 것들을 이제 시시각각 지적함에 따라서 당의 어떤 정책에 반대하는 그런 반체제 인사로 아마 인식됐을 가능성, 이 2가지를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강제 수용소 내부의 상황을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떤 종류의 주거 시설이 제공이 되었습니까? 요독 수용소 정치범 마을은 이제 정치범들이 직접 먼저 들어간 사람들이 집을 짓기 시작해서 이제 또 그 사람들이 거주를 하게 되면 또 다음 세대가 돌아오면 또 그 집을 지어주는 식으로 이제 짓는데 2가지 집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브로크라고 하는 이제 그 썩비리와 그 석회석을 다져가지고 브로크를 만들어서 만든 집이 있고, 이건 조금 좋은 집이고, 그 다음 집은 이제 진흙과 이제 어떤 그 나무 살창을 엮어서 만든 그 2가지 형태의 집이 있었는데, 보통 이제 그 하모니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한 채에 이제 한 5세대 이상씩 이제 거주하는 뭐 그런 형태의 집. 뭐 거의 집이 지금 기준으로 보면 거의 집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이제 한심한 형태라고 봅니다. 예. 네. 그러면 수감자들에게 제공된 의복은 어떤 종류였습니까? 그 날씨나 기온에 좀 적합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무슨 북한에서 개발했다는 비난론 천으로 만든 이제 그런 의복들을 제공을 하는데,
그 비날론이라고 하는 그 섬유는 이제 그 물에 젖게 되면 반으로 줄어드는 이제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옷으로서 적합치가 않은데 그런 옷들을 이제 제공을 했고 그것조차도 사실은 거의 제공이 안 된 상태여서 예를 들면 그게 무슨 팬티라고 이제 공급을 하는데 그 팬티인지 마대자루인지 알 수 없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줘가지고 아마 정치범들 아이들도 포함해서 거의 팬티를 못 입고 다닐 정도로 아마 이제 그렇게 생활했던 것 같고 이제 뭐 자기가 가져간 옷들을 한 3년 이상 입게 되면 거의 거덜나서 이제 거의 뭐 깊고 또 기워서 본래의 옷을 찾아보기 힘들 만큼 이제 그렇게 상태가 됐고 그래서 외부 사람이 보게 되면 이게 무슨 완전히 무슨 그런 고지도 없을 정도로 이제 그렇게 한심한 형태로 이제 보일 정도로 아마 이제 입고 다니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수감자들에게 제공된 음식은 어떠했습니까? 혹시 충분한 음식은 제공이 되었습니까? 음식은 이제 옥수수와 소금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옥수수는 이제 보름에 한 번씩 또는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배급을 주는데 그게 이제 뭐 그냥 편하게 먹으면 한 달 분치를 한 보름 정도면 먹을 수 있는 뭐 그런 이제 보름 정도는 이제 굶어야 되는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뭐 다른 대형 식품들 예를 들면 뭐 산에 가서 산나물이라든지 또 뭐 이런 뭐 쥐나 개구리나 뭐 이런 각종 어떤 그런 단백질이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보충을 해야 이제 생존할 수 있는 그런 형태 그러니까 거의 뭐 만성 영양 실조 상태라고 봅니다. 예. 네. 수감자들에게 제공된 건강 서비스 또는 의료 서비스는 어땠습니까? 의료 서비스는 거의 전무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 십자고반 마을, 그러니까 제일교포 마을이 십자고반이라고 불렀는데 그 십자고반에 이제 거의 뭐 몇천 명이 있었는데 의사가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의사도 의대를 다니다가 3년 만에 이제 부모와 함께 끌려온 그 의대 학생이 이제 거기서 의사로 이제 있었는데 그 의사는 이제 내과를 전공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치과도 보고 별거 다 봤어요, 여기서. 제가 이제 여기 이빨 하나가 이제 없는데요. 여기 오금니가 이제 어릴 때 빠졌는데, 너무 통증이 심해서 병원에 갔더니 이제 이 사람이 이빨을 뽑겠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마취도 없이 그냥 벤치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뽑았는데, 그때 순간 기절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근데 제가 이제 한국에 와서 치과 치료를 받으면서 이제 그 얘기 했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그 큰 사망할 얘기라고 그런 끔찍한 그런 거 했냐고. 그러니까 이제 보통 북한에서 이제 수용소에서 뭐 그런 이제 병이 걸리게 되면 아주 기본적인 어떤 그런 치료도 못 받고 사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자그마한 병에 걸리거나 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생존 확률이 사실은 거의 희박하다고 봅니다. 예. 네. 수감자들은 혹시 노동을 해야 했습니까? 해야 했다면 어떤 노동을 했습니까? 제가 여독수용소 들어가서 이제 그 바로 이제 노동에 투입된 나이가 한 10살 때, 9살, 10살 때인데, 그때 이제 제가 3명의 학생들과 같이 들어갔습니다. 하나는 이제 그 리영모라고 하는 친구였는데 이 친구는 아버지가 노동당 교육부 부부장을 했던 그 리성욱 씨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이제 리영국이었는데 그의 형 그 리영선이 79년도에 다대포에서 작전 수행 중 이제 망명하는 바람에 이제 그 가족이 여독수용소로 끌려왔습니다. 그 3명이 저희가 이제 첫날에 노동 현장에 투입이 됐는데 한 10리길에 있는 나무 목재를 이제 운반하는 그런 노동에 동원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을 처음 하다 보니까 그걸 이제 하는 도중에 3명 다 이제 쓰러져서 이제 거의 뭐 기절하다시피 됐는데 눈을 떠보니까 이제 그 다른 친구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저희 3명을 이제 구타하면서 일어나라고. 왜냐하면 이제 각자 몫이 있는데 그 몫을 못하면 이제 그게 전가가 됩니다. 그 팀의 조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사람이 쓰러지거나 한 사람이 일을 못하게 되면 다른 친구가 피해를 보니까 그 쓰러진 친구를 이제 돌보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제 코너에 몰아서 이제 구타하고 막 때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제가 경험한 노동의 첫 경험이었고, 보통 이제 처음 들어온 사람이 그 어떤 과제를 맡는데, 그 일 과제는 하루 종일 그냥 뭐 10시간 이상씩 하루 종일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이걸 한 3년, 4년 이상 노동에 익숙이 되고, 그게 이제 약간 노동의 달인처럼 돼야 하루 정량을 할 수 있고, 보통 처음 간 사람들은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 노동 정량을 완수 못했기 때문에 배급이 또 잘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악순환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관리소에 들어가서 한 3개월 정도가 최대 고비가 되는데, 그 악순환 고리에 빠져서 대부분 이제 영양실조가 옵니다. 그래서 영양실조의 3단계가 있는데, 1단계는 피부가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2단계는 이제 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살이 빠지면서. 3단계는 이제 항문이 열린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항문이 열리면서 이제 대소변을 못 가리게 되는 거죠. 이 3단계에 빠지면서 거의 대부분이 사망을 하게 되는데, 그 3개월을 넘기면 이제 3년 가고, 3년을 넘기면 또 10년을 가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수용소에서 생존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어떤 남들보다 생존을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 사람들이 이제 생존하게 되고, 특히 이제 평양에서 뭐 간부로 있거나 뭐 어떤 뭐 고위층에 있었거나 잘 살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 빨리 사망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수감자들 전부가 다 하루 종일 노동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고요. 노동을 할 때 혹시 휴식 시간은 주어졌습니까?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뭐 잠깐 휴식 시간이 있고요. 예. 보통 이제 일과는 새벽 5시에 기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2시, 7시에 3번 인원 점검을 하게 되는데, 이 점검에 빠지면 이제 도주자로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3번은 무조건 점검에 참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빠지게 되면 그게 이제 그 60일 이상 구류 처분, 그러니까 관리소 안에 구류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관리소 안에 구류장은 6개월 이내에 사망합니다. 거의 살아남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 관리소 안에 구류장에 간다는 것은 목숨을 각오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뭐 숨이 붙어 있는 한 그 점검에는 무조건 참석을 해야 됩니다. 네. 네. 혹시 노동을 거부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부할 수가 없어요. 거부한다는 것은 내가 진짜 일을 못하게 돼서 그냥 쓰러져 있는 건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니까. 근데 그런 사람, 그렇게 되지 않는 이상은 이제 노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관리소 앞에 그런 간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 말라. 저는 이제 그런 간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나치 수용소에 뭐 노동인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뭐 이런 구호가 있다고 하는데, 그 수용소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 말라는 이제 그런 구호가 붙어 있었고, 어쨌든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먹으려면 노동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제 아주 상식적인 그런 이제 룰이 있었습니다. 예. 네, 혹시 그러한 상황에서 그 사망한 사람을 혹시 목격하셨습니까? 목격했다면 혹시 대략 어느 정도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까? 제가 77년부터 87년 사이 9년 8개월 정도 요독관리소에 있었는데, 제가 직접 목격하고 제가 묻은 사람이 대략 한 309 정도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뭐 우리 동네 뭐 우리 친구네 누나도 있었고, 뭐 친구의 아버지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희생을 당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사람이 죽는 날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원이 되는데, 그 동원된 사람들한테는 이제 옥수수 국수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시체를 묻는 날에 이제 그 사람들이 서로 자원을 합니다. 한 끼 국수를 먹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묻는데, 뭐 이제 여유가 있을 때는 관을 짜줍니다. 근데 여유가 없을 때는 이제 그냥 가만히 말아가지고 이제 내다 묻고, 그리고 가장 그 비참한 게 이제 겨울에 죽을 때가 제일 문제가 되는데,
여독 수용소는 보통 영하 26도, 30도씩 떨어집니다. 아주 춥죠. 그러니까 이제 그 땅을 팔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땅을 불을 쬐서 녹이면서 이 땅을 대충 파가지고 이제 수용소 산 여기저기다 묻어놓는데 이제 봄이 되면 그게 이제 또 대재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겨울 내내 묻힌 사람들이 봄만 되면 다 이제 시체로 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이제 제 친구 누이 동생이 겨울에 죽었는데 시체가 이제 봄이 되니까 드러나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봄마다 이제 우리가 연례 작업을 하는데 겨울 내내 묻은 시체들을 전부 다 이제 끌어 모아 가지고 집단 매장하는 그런 이제 일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광경들 뭐 그때는 그냥 이제 굉장히 좀 이건 그 납득이 될 수가 없고 너무 끔찍한 그런 일들이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뭐 아우슈비츠에서 사람들을 막 시체를 갖다가 막 내다 파묻고 이런 대량 살상하는 이제 그런 거의 뭐 비슷하죠. 사람이 죽는 어떤 순간에 죽냐 아니면 좀 길게 죽냐 그런 차이일 뿐이지. 제가 본 그 아우슈비츠의 영화들하고 별반 차이가 없었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혹시 그 수용소 내에서 고문이나 학대를 목격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 뭐 구타 뭐 이런 것들은 일상적인 거고요. 이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뭐 다 때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체벌이 주로 이제 5인조라고 하는데 5인조 단위로 체벌이 이루어지는데 체벌을 이제 그 지키는 관리소 보위원이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조 단위로 체벌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로 어떤 사람이 일을 못하게 되면 그 조에서 이제 처벌을 하는 거죠. 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고 저거 아니면 분조, 뭐 작업반으로 가는데 죄수들끼리 이렇게 서로 때리고 처벌하게끔 만들어져 있고 특별한 경우에는 이제 모임을 열어서 보위부에서 이제 그런 자기 자의적인 어떤 그런 판결에 의해서 여독 수용소 입구에 있는 이제 구금 시설에 수감을 시킵니다. 그래서 수감을 시켜서 거기서 이제 3개월 또는 6개월 정도 구류 생활을 하는데 거기에 들어갔다 나오는 사람들은 거의 반불구, 폐인 또는 사망 정도 이제 거의 그 구류 시설에 가는 순간 그 사람은 이제 생존하기가 매우 힘들어지는 그런 벌을 받습니다. 예. 예, 그 이제 구타를 많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구타 외에 수감자들에 대한 또 어떤 종류의 처벌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처벌은 이제 공개 처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가 목격한 처형은 두 가지 형태였는데 하나는 교수형과 이제 총살형입니다. 그래서 교수형은 86년도에 인민군 출신 2명, 38선 지켰던 민경대대 출신 2명이 이제 남조선 도주를 하려고 하다가 체포가 돼서 이제 여독수용소로 왔는데 이 두 사람이 이제 여독수용소 수감 3개월 만에 탈출을 해서 한 사람은 압록강을 건너서 이제 중국에 갔고 한 사람은 그 고원 지역에서 체포가 돼가지고 도주 3개월 만에 또 이제 끌려와서 그 전까지는 보통 이제 총살용으로 사람들 죽였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을 교수대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매달아 죽이는 걸 제가 처음 볼 때 봤는데 한 여독군 구읍지구에서 한 5천 명이 징집이 돼서 그 체험장에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이 두 사람을 이제 매달아 놓고 이제 죽인 다음에 그 시체가 이제 죽은 다음에 이게 늘어지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그 5천 명이 자갈을 다 들게 해가지고 자갈을 다 던지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달린 시체에다가 돌을 던지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시체를 24시간 동안 이제 밤새 매달아 놓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다음 날에 작업하러 또 나오는데 그 시체 매달린 시체에다 까마귀가 이제 수백 마리가 달라붙어 가지고 그 시체를 쪼아먹게 만들어요. 예. 근데 그 시체를 뜯는 까마귀를 그때 제가 처음 봤을 때 사람들이 그땐 정말 좀 분노가 일더라고요. 사람을 그냥 죽이는 것도 끔찍한데 저렇게까지 해야 되냐 그때 뭐 어린 마음이었. 예, 그게 이제 제가 봤던 가장 구강무도한 가장 끔찍했던 그런 이제 처형
방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일반적인 처형은 거의 뭐 밥 먹듯이 하고 있어요, 거기서는. 뭐 주로 처형되는 사람들은 이제 도주자들, 도망치면 무조건 처형을 시켰고, 두 번째 처형자는 이제 관리소 내에서 국가보위성 요원들에게 대항을 하거나 반격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수용소 내에서 이제 뭐 여러 명의 여인들과 뭐 어떤 성관계를 했거나 특별하게 뭐 그런 사람들, 그리고 이제 대량의 식량을 뭐 훔친 사람들, 500kg 이상 훔친 사람은 이제 처형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보통 청살용으로 처형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한 수용소 내에서의 경험이 증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그때 뭐 제가 어린 나이였지만 뭐 그때는 관리소 나갈 수 있는 희망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내가 이 땅을 나가게 된다면 반드시 이거를 내가 폭로하겠다는 그 결심을 제가 했던 것 같아요. 예. 아마 거기 생존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같은 마음이 아닐까. 다만 이제 기회가 안 돼서 나올 수 있는 길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제가 경험했던 요독수용소에 제가 수감돼 있었던 그 지역은 혁명화 구역이라고 해가지고 완전히 이제 말살 지키는 지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혁명화 구역은 다양한 부류가 있는데 3년형도 있고 3년 있다 나간 사람도 있고 10년 있다 있는 사람도 있고 뭐 20년씩 있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나갈 수 있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요독수용소 바로 건너편에 있던 영평지구라고 하는 그 지역에는 아예 그냥 들어가면 못 나오는 곳이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수용소는 아예 못 나오는 지역을 대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더라도 우리는 그 사람들에 비하면 굉장히 나은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뭐 의상도 그렇고 복장도 그렇고 모든 생김새가 이제 그들보다는 우리가 훨씬 나았기 때문에 그리고 가끔 이제 다른 수용소에서 이동이 돼가지고 혁명화 구역으로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죽인 데 갔다가 이제 해명이 돼가지고 옮겨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하고 저희가 접촉을 해보면서 하는 말들이 뭐냐면 이 요독 혁명화 구역은 이게 살만하다 여기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사는 게 지옥인데 여기가 살만하다고 하게 되면 이게 다른 데는 어떤 곳일까? 예를 들면 이제 뭐 개천이라든지 회령이라든지 저기 뭐 함경북도의 화성이라든지 그런 수용소에서 가끔씩 요독으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이 한결같이 요독수용소 혁명구역은 굉장히 살만한 곳이다고 얘기를 하는 거로 봐서 제가 경험하지 않은 완전 통제구역의 이 수용소는 그야말로 이제 정말 끔찍하고 이런 생지역 중에 생지역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증인은 북한의 최고 지도자 김정은이 이러한 정치범 수용소의 존재나 정치범 수용소의 상황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국가 보위성은 이제 김정은의 정권을 지키기 위한 어떤 그 친위 조직이고, 국가 보위성의 보위상 그리고 보위상을 통제하는 조직 지도부 8과, 그리고 8과 부부장의 직접 사인자는 김정은이기 때문에 이런 권력의 구조상 모든 정치범은 김정은이가 직접 관장하고 관할을 하고 있다. 우리가 뭐 북에서 오신 고위층 우리 분들이 중언하시겠지만 제가 요독 관리소에서 들었던 얘기들은 정치범 한 명 한 명 모든 정치범들은 김정은의 사인에 의해서, 그 당시엔 김정일이죠. 김정일의 사인에 의해서 다 처리가 된다. 심지어 처형자 명단까지도 김정일이가 다 사인을 해가지고 오케이를 해야 처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최고 지도자가 다 이걸 보고 이제 최종 사인을 한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김정은 반인도 범죄 모의 재판에 나오셔서 공개적으로 증언을 하셨는데요. 이렇게 증언하는 것이 증인과 증인의 가족 또 북한에 남아 있는 친인척들에게 어떠한 위험이 될 수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것인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목표가 이제 떠날 때부터 이제 이거 폭로하려고 떠났기 때문에 폭로를 했죠.
시원하게 했는데 그 다음에 드는 생각이 이제 우리 가족들은 정말 뭐 속된 말로 진짜 뭐가 됐다. 그러니까 이제 엄청난 박해를 받았죠. 그래서 이제 저같이 이제 그냥 처음부터 작정하고 온 사람들은 그렇게 했을지 모르겠지만 어느 한편에서 보면 이제 굉장한 이제 후회가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가족들이 이제 피해를 엄청나게 받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증언을 하고 싶지만 가족의 박해 때문에 협박을 받고 저도 협박을 받았습니다. 저희 북에 있는 친척들이 연락이 와가지고 간접적으로 일본의 친척들을 통해서 너 증언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됐다 이런 협박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런 협박을 받을 때마다 이제 굉장히 가슴이 아프고 이제 뭐 정말 심각한 어떤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이런 증언들이 있어야 더 나은 세상이 열리게 되고 또 이제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북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것도 안 하게 되면 과연 그들의 어떤 입장이나 그들의 어떤 권리는 누가 대변해 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증언을 하고 싶어 하겠지만 북한의 협박 이런 가족의 상황 때문에 증언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이제 질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